자, 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는데요. 한글에서는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처럼 물론 계산이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간단한 계산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우측에 오른쪽에 칸 추가 하나 하시고요. 여기도 아래쪽에 줄 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합계,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것도 마우스 들어가셔가지고 셀을 합치겠습니다. M자 누릅니다. M자 누르시고요. 합계, 평균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합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하시고요. 이 상단에 보면은 계산식이라고 있습니다. 계산식. 자, 클릭하면은 가로 합계, 세로 합계가 있죠. 자, 이 부분이 가로 합계입니다. 가로 합계 클릭. 186점이 나오네요. 186점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80 플러스 55 플러스 50. 185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러노지? 자, 블록을 이렇게 지정해 볼까요? 지정하시고 블록 합계 185점 맞죠? 186이 나오는 거는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1. 이것 때문에 186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에서는 어, 엑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엑셀은 숫자와 문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죠. 하지만 한글은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물론 계산이 바로 되겠죠. 하지만 숫자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가로 합계 하면은 이렇게 엉뚱하게 값이 나옵니다. 자, 붙이고요. 다시 블록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어, 블록 합계를 시킵니다. 블록 합계라는 것은 블록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다시 블록 지정하시고 블록 합계.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 편하겠죠? 블록 합계, 블록 합계. 그럼 평균을 내겠습니다. 평균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가로 평균이 있죠? 가로 평균. 한번 해볼까요? 74.20이 나옵니다. 그런데 80 플러스 55 플러스 50은 185죠. 나누기 3을 하죠. 자, 61.667이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 값 185라는 값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엉뚱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80 플러스 55 플러스 50 플러스 185 나누기 4. 이것도 값이 아니네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나올까? 1까지, 숫자 1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전체 범위를 다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 평균 61.67 나오죠. 자, 그러면은 80 플러스 55 플러스 50 플러스 50 80 플러스 55 플러스 50은 나누기 3 61.67 소점짜리 올림이 들어가죠. 라운드 함수가 적용돼서 두 자리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 부분에 블록 평균. 자, 블록 평균.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마우스를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이 빨간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최종적이라는 값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면은 점이 처음에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블록 평균, 블록 평균. 자, 이것도 합계 구해볼까요? 블록 합계, 블록 합계, 블록 합계. 자, 평균에 대한 합계는 구할 필요 없겠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평균에 대한 평균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주고요. 자, 마지막 셀은 M으로 합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가운데 정렬, 이것도 가운데 정렬이겠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요거는 숫자기 때문에 우측 정렬이겠죠. 우측 정렬 이렇게 하시고요. 이 보면은 천 단위 규모 규호가 있는데 천 단위 이제 천 단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셀 스타일을 지정해서 특이한 아주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표를 하나 더 만들까요? 자, 이렇게 자, 덮어쓰기로 이렇게 붙여 넣어 줍니다. 자, 요것도 복사를 하시고요. 덮어쓰기. 자, 내용만 덮어쓰기 하죠. 내용만 덮어쓰기 이렇게 덮어쓰고요. 국어, 영어, 수학 복사 컨트롤 C입니다. 컨트롤 V 내용만 덮어쓰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할 때 좀 복잡한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값들을 좀 크게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천자리 구분 기호 표시를 넣겠습니다. 천자리 넣기 이렇게 하면은 천자리마다 콤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산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산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세로 합계 그냥 바로 하시면 되겠죠. 세로 합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걸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여기다 컨트롤 V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값이 자동으로 바뀌어버리죠. 다시 컨트롤 V. 자동 값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전체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여기 있는 값 중에서 특정 값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면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값이 자동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이걸 0으로 해볼까요? 바뀌죠. 5000 이렇게 해볼까요? 바뀌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어떤 입력된 값에서 자, 이걸 새로 합계했습니다. 근데 이걸 복사를 합니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값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은 일일이 셀 주소를 바꿔야 되는데 반해서 한글은 셀 주소를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한글을 표에서 한글 표에서 각각의 셀은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고유한 주소. 그 뭐냐면은 자, 줄 단위와 줄 단위, 그 다음에 행 단위 이렇게 나눠지겠는데요. 줄 단위는 영문자를 붙입니다. 제가 엉뚱한 말, 줄 단위, 줄이 행하고 줄이나 행이나 같은 말이죠. 자, 이 칸으로 해야겠네요. 칸 단위 이렇게 되는데 줄 단위는 영문자 A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행 단위는 숫자를 붙입니다. 숫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국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붙겠네요. 이게 A1이 되고요. 이게
B1이 되고요. C1, D1, E1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A2, A3, A4, A5, A6. 아, 이제, 아, 맞는데, 아, 요거 설명을 잡았는데, 제가 착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숫자죠, 숫자. 이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문자.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B2, B3, B4, B5, B6, C1, C2, C3, C4, C5, C6, C7 이렇게 되는 거죠. D1, D2, D3, D4, D5, D6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세로 합계를 했죠. 그러면은 엑셀은 숫자가 있는 것들만 계산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B2 플러스 B2에서 B6까지 더하기 해라 이 뜻입니다. 이걸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글에서는 자동적으로 요 값이 숫자가 있는 부분만 취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계산식을 클릭합니다. 계산식. 자, 이꼬르 놓죠. 이꼬르. 이꼬르 놓는데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값을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P2 마이너스 B3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산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라는 특성상 한글은 사실 계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엑셀은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한글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은 주로 우리말로 하면 표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계산이 들어갑니다. 계산이 들어가는 반에서 이 문서 작성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뭘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일일이 사용자가 요거는 A1, 요거는 A2, 요거는 A3 이렇게 일일이 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계산식 다시 들어가시면요. 계산식은 이꼴입니다. 자, 함수를 보면은 클릭해보면 함수가 보다시피 몇 가지 나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구하기, 곱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최대값 구하기, 개수 살리기, 반올림하기, 그 다음에 나누고 난 나머지 값 구하기, 거듭제곱 구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구하기, 뭐 탄젠트 구하기, 사인 구하기, A 코사인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인트 정수 취하기, 절대값 구하기, 그 다음에 뭐 로그 구하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함수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에서는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물론 엑셀에서도 있는 기능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만들기 하시고요. 달력을 만든다고 볼까요? 달력. 월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월 달력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은 6개라고요.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야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되죠? 일곱 개. 자, 칸수 이렇게 만듭니다. 자, 첫 줄은, 자, 세무서 이러겠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첫 줄은, 자, 이렇게 11월 달력. 그 다음에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입력했죠. 토요일에, 이게 1이고요.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여기 1번, 2번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어, 입력될 부분을 이렇게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더라? 요거네요. 자, 클릭해서 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면은 보시다시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1, 3으로 하겠습니다. 1, 3으로 1, 3으로 한 다음에 선택하시고 표 자동 채우기 1, 3, 5, 7, 9 이렇게 같죠. 다시 1, 3으로 하겠습니다. 1, 4로 하죠. 이번에는 자 1, 4, 7, 10 3으로 떠나죠. 자 1, 5로 할까요? 이거는 4씩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2로 이거는 5씩 늘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 1, 자 17 자동 채우기 자 18 7씩 늘어납니다. 자 채우기에서 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델리트 키를 눌렀을 때 선택한 셀을 지울 것인가 남길 것인가 물어봅니다. 남기 누르면 안에 데이터만 삭제가 됩니다. 자 1, 2 이렇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1, 2가 반복해서 들어가 보죠.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어떤 입력된 셀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월 이렇게 입력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죠. 이거는 자동 채우기 내용에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이런 식으로 즉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미리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자동 채우기 기능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거는 엑셀도 같죠. 자,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항목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해서 자동 채울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주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표 안에 그림을 삽입하는 겁니다. 표 안에 자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을 앞지시고요. 우리가 저번에 그림 삽입할 때 그러니까 입력 메뉴에서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삽입해서 문서와 그림을 좀 예쁘게 꾸몄죠. 좀 더 쉽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표. 자 여기서 요거는 다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조명기구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조명기구가 어디 있죠? 자 백열등 이렇게 하나 검색해 가지고요. 자 흰볕을 내는 가스등이나 전등대를 통틀어 이런 말 좀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걸 하나 캡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하시고요. 백열등 자 여기다가 그림을 삽입합니다. 입력 메뉴에 그림 클릭하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크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키를 쳐서 줄을 셀의 크기를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의 위치 이런 것들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크기는 대략적으로 가로가 18, 세로가 20 정도 하면 되겠네요. 크기 고정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글자처럼 취급, 아마 이렇게 빡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 글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리 차지, 어울림, 자리 차지 하시면은 자리 차지나 뭐 어울림 같은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 같은 걸 집어넣어서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옅은 테두리. 자, 이런 식으로 또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 안에 그림을 넣게 되면은 훨씬 살아나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백열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광등 하나 다시 넣어보죠. 자, 캡처를 합니다. 자, 똑같은 말 그냥 넣겠습니다. 찾기가 귀찮아서. 자, 여기다가 입력 그림. 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요 크기가 얼마였죠? 18에 20이었죠? 자, 요것도 18에 20으로 크기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크기 고정.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크기를,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안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선택하셔서 스타일 부분에서 투명으로 처리해버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렬되는 겁니다. 표가 없죠? 표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즉 투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표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에서는 만들어진 표에서 시간이 얼마 됐네. 자, 이번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자꾸 한 30분 가까이 되면은 인코딩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